우리의 시각에서만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된다. 차익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같이 가주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도의 선진화. 그렇죠. 제대로 개선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이셨죠? 이창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실 코스닥이 또 2% 가까이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결정됐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말 사이에 결정이 되고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리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거 뭐지? 지금 의아하기도 하고 공매도가 없는데도 왜 자꾸 내려가지? 근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공매도 이야기를 하면 뭐 워낙 예민하게들 반응하시니까 다소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제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견해니까요. 여러분들 뭐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일단 그 전에 네. 지금의 분위기는 네. 참 이게 참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 공매도는 일단 공공의 적이 됐고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좀 네. 그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네. 그 뭔가 이 증권 시장의 어떤 그 반역자 네. 혹은 뭐 좀 잘 네. 뭐라 그럴까 개인 투자자들의 적 이런 네.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지만 일단 그렇죠. 진솔하게 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금지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올라갔냐? 그렇진 않잖아요. 하루만 그렇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 자체가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뭐 유동성이나 금리나 또는 기업의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공매도를 이렇게 갑자기 금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 투자가라고 이야기하면 뭐 공매도를 하는 투자가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냥 롱온리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주식 투자하듯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외국의 글로벌 투자가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제 공매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당국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법적인 요소를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만연했다고 하면 그거에 가장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금감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마치 나서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금지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간을 유예를 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앞으로는 뭐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포지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뭐 그런 유례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매도가 롱숏일 거거든요. 이제 기관 투자가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주식을 팔고 어느 주식을 사고 동일금액으로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렇게 롱숏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처럼 급등이 나오면 결국은 손실이 크게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해소를 했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손절매 같은 게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급등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되게 많이 피해를 봤을 거거든요.
올라가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롱숏 펀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펀드가 깨졌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가는 롱숏을 하면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를 숏을 하고 반도체 주식을 롱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똑같은 2차 전지 주식인데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이 비싸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숏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주식을 롱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만 보면 외국 투자의 포지션이 그냥 순수하게 네팅으로 숏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불안 조금 뭐 불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사실은 글로벌 그 투자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시각에서만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성되고 개방된 시장일수록 그 시장은 조금 뭐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쟁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는 거는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 뭐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없애버리면 예를 들면 파생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ETF 같은 건 많이 매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ETF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아직 그렇게 두터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호가갭들을 누군가는 반대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 조성자고 유동성 공급자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켓 메이커, 그 다음에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 제도는 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것도 공매도를 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글로벌 관점에서 다 같이 수평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해나가야 되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예고를 해서 시장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런 관점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장에 자본시장도 선진국 시장에 가깝게 가야 그래야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시장도 큰 자금을 받아서 뭐 자잘한 문제가 있더라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국에서 그럼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큰 그림에서 보면 펀더멘탈과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발단이 그러니까 신뢰의 네. 그 붕괴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 불만을 가진 것이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너무 유리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라는 어떤 불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공매도 이쪽의 입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비싸게 생각해서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내릴 때까지 버티면 이자 내면서 버티면 결국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금융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이제 깨져 왔으니까 이때까지의 불만과 함께 이게 모두가 폭발이 되면서 결국은 불공정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증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팩트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피해 의식 이게 이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 따라가는 게 편해. 못 이겨 이거에 대한
이 모든 게 불만과 피해 의식과 이런 게 한 번에 터진 게 이번 사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뭐 감정적으로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시장의 힘이거든요. 네. 가격이 시장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만 시장을 약화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자,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성웅성대고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거기서 뭔가 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보면 좀 안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해나가되 시장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보면 파생상품 시장에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선물 시장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그 방향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그러죠.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10년 전, 10년, 15년 이렇게 전에 돌아가 보면 그때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파생상품 시장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차익거래 펀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어요. 국민연금도 차익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선물이 싸면 선물을 사고 주식을 공매도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파생상품 시장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 1, 2위를 달성할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공매도 이슈가 나오니까 이 공매도 이슈는 1, 2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고 10몇 년 전부터 그렇죠. 나오니까 국민연금부터 해서 다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매번 국회에 가서 시달리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선물 거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물 거래에서 그 공매도가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뭐 국정감사 할 때마다 민원 들어오고 가서 설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해요. 연기금들이 안 해. 그러면 좋아졌느냐?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선물 시장은 오로지 외국인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된다. 근데 그 방향성은 뭐냐? 어쨌든 시장의 거래량을 많게 하고 시장을 튼튼하게 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저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하기에 뭐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큰 이슈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담보 비율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담보 비율의 차이는 신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없는데 주식을 갖다 팔았다. 이런 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확실하게 해서 단죄하고 그것도 페널티를 세게 물리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매도의 역기능도 있지만 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도한 버블을 형성한 걸 막아주고 또 비쌀 땐 팔고 어쨌든 쌀 땐 다시 바이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을 늘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면을 같이 보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게요. 하여튼 이것이 참 민감한 주제긴 한데 그렇죠. 어쨌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의 어떤 그 거래 조건을 좀 동일하게 하자. 그 가운데서 문제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속해서 그냥 이자만 내면서 버티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기만 하면 결국 내려가게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는 무한정 공매도 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게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네. 그렇고 불법 공매도 그거는 말씀하신 문제인 대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이번에 또 더 분노가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건을 먼저 빌려놓고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팔고 나중에 물건을 끼워 넣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한의 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진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도 개혁 개방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켰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국력의 약화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특히 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떠나거든요. 굳이 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사람이 굳이 왜 한국에서만 플레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한국 안 해. 대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안 맞더라도 이 선진국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네. 같이 가주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별의별 루머가 떠도는 데에는 그 항상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매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정보가 없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공매도 관리하고 기관의 그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기 작성, 전산화 문제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맞습니다. 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동의해요. 금감원에서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아니라도 자본시장연구원도 있고 네. 또 이제 금융투자협회도 있고 그런 거래소도 있고 그런 데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개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적인 그 불만들이 팽배돼 있잖아요. 그러면 팩트가 뭔지 그걸 쭉 해서 그러니까. 그걸 오픈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관련된 기관에서 투명하게 그런 것도 쭉 조사해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매도 이슈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안 했잖아요. 맨날 개선안만 내놓지만 결국 핵심은 다 비켜나가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좀 공론화할 필요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보기에 금융투자협회도 있고 자본시장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있고 뭐 그런 데서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금감원이나 뭐 금감위 이런 데서 뭐 금감위는 정책을 담당하는 데니까 그런 데서 드라이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국회는 또 이런 거를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혹이 이해관계 집단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권사라든가 기관들이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뭔가 결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밝히지도 않고 대비책을 만들지도 않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면서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거든요. 트랜스퍼런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팩트는 이거다. 쫙 투명하게 연구조사해서 오픈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해놓고 그러면 또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편향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잘 그런 거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 뭐 수기 전선화 얘기하는데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면 뭐 투자가들이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전격적으로 뭐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도의 선진화. 그렇죠. 제대로 계산하고 누구나 다 우리 시장이 거래량도 늘어나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뭐 이런 잔챙이 같은 헤지 펀드도 말고 메이저 뭐 국부 펀드나 연기금 펀드가 들어와서 우량주 사서 지수도 좀 튼튼하게 가고 그러면 우리도 장기 투자하고 뭐 이런 시장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제가 보기에는 다들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네, 정말로 투명하게, 해결책으로. 투명하게 해서 하여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를 들면 뭐 가짜 휘발유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탁 나와서 휘발유 판매 금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이거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저희도 오해를 봐도 받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투자하는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 저긴 역시 후진 시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멀어지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언론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저도 문득 그걸 하나 봤는데 스쳐 지나봤는데 뭐 소송 가능성도 있다 외국계 IB들의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롱숏을 하는 그 운용사 절대 수익 펀드 이런 것들은 예기치 않은 손실을 봤을 테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미 FTA를 하면서 정부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민간이 손실을 보면 국제재판소에 그 소송을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가 그 론스타 건이었거든요. 이제 외환은행 론스타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네, 그것도 이제 국민연금 그쵸 엘리어트였네요.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국제소송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뭐 공매도 하는 게 그렇게 뭐 메이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올 때는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퉈보자 이렇게 해서 역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쨌건 이렇게 좀 불거졌으니까 네. 꼭 내년 6월이 아니라 네. 빠르게 제도 개선이 좀 완성이 돼서 한두 달이라도 더 빨리 아니면 진짜 최대한 빨리 제도 개선책이 딱 나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신뢰가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의 네. 그 뭔가 그 새로운 시작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뭐 또 이 개인들이 이제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도 공매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막 여론이 세게 나오니까 이거는 또 진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더 황당한 얘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이 주식시장의 선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불만을 가진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외국계가 들어와도 그런 외국계 안 들어와도 돼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외국계가 들어와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매도로 저도 뭐 롱숏 하는 애들 안 들어와도 돼요. 사실 걔네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롱숏은 그렇죠. 무슨 롱숏이 메이저예요. 우리 시장만 그냥 보더라도 헤지 펀드들. 네, 조그만 헤지 펀드들이죠. 그러니까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공매도에 너무 막 매달리지 말고 크게 와서 빨리빨리 우리 제도나 이런 것도 선진화시켜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뭐 외국계 롱숏 하는 펀드도 안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들어오지 말고 진짜로 무슨 캘리포니아 연금 펀드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뭐 이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데가 들어와서 우량 좀 팍팍 사줘서 지수 2배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측면에서 네. 네,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씀,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네, 지금의 현상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